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터미넌트 계속 하겠는데 그러니까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정의하고 계산하는 법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 어떤 한 행이나 열에다가 똑같은 숫자 k를 곱하면은 디터미넌트도 k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 성분이 한 행의 성분이 전부 0이면은 0이 되는 거 사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행이 똑같거나 완전히 비례하면은 또 0이 되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증명 가능한 성질들이에요. 3번, 4번. 근데 증명을 하진 않겠고, 이게 0 미심쩍다 한 사람 직접 해보시고요. 시간이 많을 것 같으니 해주겠는데 이 시간이 좀 걸려서 각자 해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 방정식을 푸는 관점을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 행과 열을 바꾼 새로운 매트릭스를 우리가 A 트랜스포즈라고 하면은 이 행과 열을 바꾼 놈이나 원래 디터미넌트나 똑같아요.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한 행에다가 다른 행을 더한 거를 새로운 행이라고, 다른 행에 어떤 비례한 값을 더해서 이렇게 해도 이제 원래 행렬과 디터미넌트가 같아진다. 이게 모두 증명 가능한 내용들인데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아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거기 책에 example 3번이라고 있는데 어떤 디터미넌트가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냐면은 0a b a 0 c b c 0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계산부터 해보면요. 근데 이거 계산이 목적은 아닌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요 행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죠. 요 첫 번째 행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요 항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요 디터미넌트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이 첫 번째 컬럼의 두 번째 성분 A, 그다음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런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죠. 그쵸? 내가 잘못 썼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0이죠. 이쪽은 0이고 그냥 마이너스의 BC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칼럼을 잡으면 마이너스 B에다가 이런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잡으면은 이놈은 AC 해갖고 0이죠. ABC 하나는 마이너스 ABC. 자, 이게 0이 나오는 게 그 계산에서 0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성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원래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원래 쓰면은 이 매트릭스를 그대로 쓰면 이 매트릭스는 반대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첫 번 1, 2 항이 A고 거기에 대칭되는 게 마이너스 A죠. 여기 마이너스 B고 이렇게 보면 또 마이너스 B고 C하고 마이너스 C.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엔티시메트리 행렬인데 반대칭. 무슨 뜻이냐면은 행과 열을 바꾸면은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디터미넌트에 A에 트랜스포즈를 한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A에 트랜스포즈를 한 게 마이너스 A란 뜻이죠. 행과 열을 바꾸면은 해보면 알죠, 그렇죠? 이 행과 열을 바꾸면은 A의 트랜스포즈가 여기에서 전부 부호를 바꾼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아니야, 뭐 하는 거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가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근데 전부 모든 행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에 행이 성분이 3개니까 3승이 나와요. 디터미넌트 A가 나오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의 디터미넌트 A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 성질 중에서 4번 A를 보면 디터미넌트 행과 열을 바꾼 놈의 디터미넌트는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T는 디터미넌트 A가 되겠죠. 두 개가 동시에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항상 이걸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이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랭크가 n보다 작은 거죠. 반드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크레머스라고 생소한 개념들이 자꾸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차 방정식 두 개, A1이라고 합시다. A1 x 더하기 B1 y 이퀄 C1이 하나 있고,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2의 x 더하기 B2y는 C2. 자, 이걸 어떻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로우 리덕션으로 해도 되고,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여기 1번식에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은 y를 소거해야 되니까, y를 소거하려면 1번에다가 b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2번식에다가 b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y가
사라지죠. y 텀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게 x 텀이 a1 b2 마이너스 a2 b1의 x는 어떻게 되냐면 c1 b2 마이너스 c2 b1 이렇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x는 이게 전부 디터미넌트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디터미넌트죠. 얘도 디터미넌트인데 이런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여기 밑에 거부터 분모부터 쓰면 얘가 요 방정식 두 개 왼편에 있는 놈으로 이루어진 디터미넌트죠. a1, b1, a2, b2 이렇게 되고, 사실 분자도 디터미넌트인데 분자도 디터미넌트로 되어 있는데 그 a1, a2 대신에 c1, c2가 들어갔죠. c1, c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서 하면은 y는 1 곱하기 a2를 한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식에다가 a1을 곱해서 하면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놈은 a1 b2에 마이너스 a2 b1에 맞나? 네, b1의 y는 어떻게 되냐면은 a1 c2 마이너스 c1 a2.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역시 똑같은데 분모는 똑같고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 그냥 d라고 합시다. 나누기 d가 그대로 있고, 얘를 그냥 d라고 쓰면 나누기 d고,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이번에는 b1, b2 대신에 c1, c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규칙적인 게, 그러니까 솔루션이,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쪽에 방정식의 첫 번째 미지수잖아요. 그 첫 번째 미지수에 있는 계수 a1, a2 대신에 요 우변에 있는 계수를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c1, c2가. 그 다음에 y를 구할 때는 이 두 번째 그 미지수가 이제 y인데 이 b1, b2 대신에 c1, c2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그 자리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풀어보자. 3y는 3이고 x-2y는 5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일단 d를 먼저 구합시다. 디터미넌트는 이 2, 3, 그러니까 요 좌변으로 이루어진, 좌변의 계수로 이루어진 디터미넌트는 2,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갖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 간단한 게 x는 요 분자가 이건데 나누기 디터미넌트인데 요거 여기서 x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날리고 대신 얘를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색깔을 살짝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산을 하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1 나누기 마이너스 7 하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y는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나누기 역시 d인데, 이번에는 얘를 빼내고 얘를 빼내고 뭘 넣냐면 다시 3, 5를 넣는 거죠. 그쵸? 스타일.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2, 5는 17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죠. 네? 2x2 그 연립방정식 두 개를 푸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규칙을 기억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2x2 매트릭스 가지고 푸는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요.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n by n,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가 있는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은 n 개의 커플드 이퀘이션, 이건 뭐 실제로 손으로 푸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있고 그 매트릭스를 A라고 합시다. 방정식이 이런 심볼릭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를 다시 쓰면은 다 풀로 다 쓰면은 여기 A11, A12 쭉쭉쭉쭉 해서 A1N 있고 뭐 계속 전부 있겠죠. 중간에 임의의 컴포넌트를 AIJ라고 하고 ANN까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를 뭐 XY 이렇게 쓰지 말고 X1, X2, XN까지 쓰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놈을 B1, B2, BN까지 쓰면 되죠. 그래서 뭐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D를 이제 디터미넌트의 A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은 그 규칙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레머스 룰을 우리가 쓴다는 건 뭐냐면, i번째 내가 xi라고 하는 놈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쭉 요거의 디터미넌트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거 자체 디터미넌트는 D고요. 요건 D인데 이거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임의의 내가 요거를 그 임의의 i번째 i번째 행을 여기에 i번째 칼럼 있을 거 아니에요. i번째 칼럼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i번째 칼럼이면은 뭐 이게 AI1, 뭐 AI2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요거를 뭘로 대체하냐면 요걸로 대체하는 거죠. B. 이걸로 대체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요 값으로 대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바로 그냥 솔루션이 돼버리는 거죠. 나누기 D. 물론 나누기 D를 해야 되는 거죠. 나누기 D. 자,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주 잘 짜여진 프로토콜 같은 거고요. 자, 이게 크레머스 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은 벡터. 우리가 챕터 5장에서 일부 했어요. 거기 필요한 게 있어갖고 벡터를 할 건데,
아까 렉처 8번인가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 했는데 그보다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제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나중에 2학기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수리물리에서 지금 배우는 게 그 안 나오는 데가 없긴 해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그 핵심만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우기를 일반 물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어떤 양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기를 좋아해요.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그러면 벡터를 어떻게 더하면 평행사변형 규칙을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저긴 고등학생용 정의예요. 물론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통용이 되지만 벡터의 진짜 정의를 얘기를 해줄게요. 벡터의 진짜 정의는 그냥 첫 번째 성분이 사실 한 개인 것도 포함하긴 하는데 성분이 2개 이상인 어떤 양이에요. 양, 물리량일 필요가 없지. 그냥 어떤 값이에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필드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종류의 리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배우게 될 텐데 쉽게 생각하면은 로테이션을 하면 회전을 시키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않고 그 성분들은 일정한 변환 규칙을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을 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만족한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일 간단히 쓰는 방법은 컴포넌트 성분별로 쓰는 거고요. 성분별로 쓴다는 얘기는 그냥 x, y, z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3차원 벡터를 생각을 하면 3차원 벡터를 생각을 하면 x, y, z 여기에 임의의 벡터 여기 있으면 임의의 벡터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봐요. 근데 이 A라는 벡터는 사실은 어떤 x로 이만큼 가고 x로 뭐 x로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또 y로 이만큼 가고 y로 여기 이만큼 어느 정도만큼 갔고 잘 그려야지. 그 다음에 z로 또 이만큼 갔고 이거 좀 잘못 그렸네. 잘못 그렸으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z로 또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벡터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XY 평면에 투영시키는 값은 요게 될 거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각각 요걸 AX, 요걸 AY, 그 다음에 요걸 AZ 이렇게 표현을 하면, A라는 벡터는 사실 성분 3개로 이루어졌고요. AX, AY, AZ. 얘는 사실 3개의 벡터를 더한 거죠. 어떤 벡터를 더한 거냐면은 여기 AX, 다른 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릴까? 여기 AX라는 벡터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그 AX에다가 I라는 단 유닛 벡터예요. AX는 크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를 요 벡터, 요거는 AY의 I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Z, K. 여기는 J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I의 AX 더하기 J의 AY 더하기 K의 AZ. 이게 IJK라고 하는 게 각각 뭐냐면 X방향의 유닛 벡터인데, 단위 벡터인데, 유닛 벡터라고 하는 놈은 그냥 크기가 1이란 뜻이에요. 크기가 1이라는 뜻. 이건 Y, Z.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문제인데, 이건 E1, A1 플러스 E2.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썼다 저렇게도 썼다 하는데 척마다.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져야 돼요. 여긴 주로 IJK를 쓸게요. 자, 그리고 이놈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3개의 성분의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했죠.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거고. 스칼라 프로덕트 얘기를 했을 거고요.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잠깐 얘기했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 그다음에 벡터 프로덕트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거 다시 잠깐 반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알면 돼요. 이 스칼라 프로덕트의 유닛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얘기만 합시다. 스칼라 프로덕트 얘기만 하면은, 이미 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는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를 먼저 얘기하죠. 스칼라 프로덕트 정의가, 우리가 A라는 벡터하고 이제 B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거의 두 개의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 정의잖아요. 이게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사이각이 세타라고 하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유닛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크기가 1이죠. 각각 1이니까 1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이각이 0도죠. 그러니까 얘는 1이죠. 똑같이 J.J도 1일 거고 K.K도 전부 1이죠. 그래서 같은 유닛 벡터를 스스로 같은 것끼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1이 되고요. 다른 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I.J를 하면은 사이각이 90도니까 파이 오버 2,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0이죠.
그러니까 전부 0이죠. ij도 0이고 jk도 0이고 그 다음에 k의 i도 0이에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a b를 다시 성분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a 벡터를 우리가 ax하고 j의 ay 더하기 k의 az라고 쓰고 도트하고 b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a 대신에 b만 넣으면 되죠. a 대신에 b만 넣고 자, 그럼 여기서 뭐 3 곱하기 3 9개 성분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성분끼리 하는 건 전부 0이라서 살아남는 건 요거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만 살아남죠. 그래서 얘는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이렇게 될 거고요. 벡터 프로덕트 얘기는 다음